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계연구원의 박승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모사 과학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그런 꿈나무 과학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과학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아마 다른 연사분들께서는 지금 되게 핫하고 되게 신기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저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되게 어려운 수식, 어려운 도구들, 장비들, 그다음 이론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내가 과학에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간단한 이런 4가지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과학이라는 걸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관찰이란 건 주변에서 벌어지는 현상, 왜 밤에는 저렇게 석양이 질까? 왜 아침에는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일까? 이런 되게 단순한 그런 관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저럴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의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또 새롭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되게 유기적으로 얽히면서 하나의 그런 자연모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의 예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뭐 생활 공간, 운송 수단, 아니면 뭐 로봇, 그다음에 생활용품 등 되게 다양한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상들은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각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생활 공간. 이 왼쪽에 보이는 매우 큰, 여기 지금 사람이랑 같이 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매우 큰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흰개미들이 만든 흰개미집입니다. 아프리카는 아시다시피 낮에는 되게 덥고 밤에는 매우 춥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개미들은 뭐 추운 환경에서 히터를 쓸 수도 없는 거고, 더운 환경에서 이런 에어컨을 쓸 수도 없는 환경에서 이런 생활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 낮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공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상대적으로 차가운 그런 지열을 바닥에 그런 차가운 공기를 내부에서 순환을 시켜서 내부를 상대적으로 좀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고요. 한밤에 매우 추운 그런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열을 순환을 시켜서 밤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만든 게 오른쪽에 있는 짐바브웨에 있는 이런 이스트 센터라는 쇼핑센터입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모사를 해서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더니 에너지 효율이 한 15% 정도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다음 운송수단. 운송수단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위에 있는 거는 일본에 있는 신칸센입니다. 아래에 있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KTX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일 생활권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이런 고속철에 대한 니즈는 끊임없이 있었고요. 단순히 이제 맨 처음 접근할 때는 단순히 빠른 기차, 보다 빠르게 우리가 하루 동안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차를 만들자라는 게 주된 목표였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다라는 거죠. 산이 많다라는 건 터널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터널 안에 공기가 있고 터널 바깥에 공기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뭐 다이빙 잘못해서 물에다가 잘못해서 다이빙을 하게 되면 큰 충격을 받거든요. 기차가 동일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터널 안을 진입할 때 충격이 매우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앞부분을 저런 식으로 물총새의 부리와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서 서로 다른 매질을 지날 때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표면을 만들어줬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KTX 산천어가 가지고 있는 크기 대비 매우 빠르게 물의 저항을 줄여가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모사를 해서 동일하게 이런 고속철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게 뭐 흔히 보면 오리발, 물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켜가지고 보다 더 동일한 노력 대비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터지지 않는 바퀴, 벌집 모양입니다. 내부가 벌집 모양으로 돼 있고 이런 육방으로 조립되어 있는 이런 벌집의 모양은 외부의 충격에서 되게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사해서 군용으로 절대 터지지 않는 이런 타이어,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로봇입니다. 로봇도 이제 이런 뭐 새를 모사한 로봇 아니면 뭐 날아가는 이런 잠자리 같은 걸 모사한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군사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무인기가 이렇게 날아가면은 누가 봐도 아 저건 인공적인 비행기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적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뭐 새의 모습 또는 뭐 잠자리의 모습 이런 모습을 그대로 모사를 해서 항공기를 만들게 되면은 그냥 멀리서 보게 되면 아 그냥 뭐 새가 날아가네 잠자리 날아가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적발이 좀 약간 잘 보이지 않는 은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동물들을 모사한 로봇들에 대해서도 뭐 군용이든 아니면 사람의 뭐 보행을 돕는 그런 로봇이든 이런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양한 표면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독고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한 여름에 이렇게 풀숲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웬 풀 같은 게 이게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걔네들이 뭐 풀이나 아니면 본드나 이런 접착제가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얘 끝부분을 이렇게 잘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식물의 끝부분이 갈고리처럼 되어 있고 그 갈고리 끝이 내 옷의 섬 위에 이렇게 엉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빼주게 되면은 또 이제 부착이 가능하고요. 이런 걸 건식 접착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뭐 보통 찍찍이 테이프라고 많이 하죠. 벨크로. 네,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가방, 뭐 신발 이런데, 뭐 모자, 뭐 장갑 이런 데에 많이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자연모사 연구실을 만드신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상어를 잡아왔습니다. 상어를 왜 잡아왔냐면 상어 표면이 매우 특이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서 보이는 이게 상어의 이 비늘을 확대한 사진인데요. 상어가 되게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과학자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상어의 표면은 매우 미끈하게 되어 있을 거다. 그래야지 물에 대한 저항을 줄여줘서 보다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막상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확인을 하니 저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이해를 좀 더 하다 보니까 이런 울퉁불퉁한 표면에서 와류가 생기면서 공기층을 만들어 주다 보니 어떤 인조적인 그런 매끈한 면보다 훨씬 더 매끈한 그런 공기층이 형성이 돼서 이런 저항을 줄여준다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수영복, 전신 수영복에 많이 적용이 됐었는데 최근엔 이거는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개인의 여러 육체적인 그런 능력 향상을 통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지 이런 과학 기술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자연의 특이적인 기능성 표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주로 이렇게 물을 싫어하는 발수 표면, 연잎이죠. 연잎 보면은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물방울들이 이 표면에 안 닿으면서 표면에 있는 이런 먼지들, 모래들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걸 자기세정 효과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리 표면이 물을 싫어하는 표면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보는 것처럼 모래 위에서 물방울이 스며드는 게 아니라 그 위를 천천히 굴러가면서 그 위에 있는 모래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걸 자기세정 표면이라고 하고요. 이런 균일한 나노 구조와 그다음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가지는 물질을 코팅을 통해서 이런 표면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반사를 줄일 수 있는 표면입니다. 왼쪽에 보면 나방, 아마 많이들 싫어하는 생명체일 것 같긴 한데 나방 같은 경우에는 눈 표면을 확대해 보면 저런 식으로 균일한 나노 구조, 마이크로 구조 안에 나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균일한 나노 구조는 들어오는 빛에 대한 반사를 1% 이하로 줄여주게 돼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저 구조를 유리에다가 만든 건데요. 일반적인 그냥 렌즈는 빛을 반사를 해서 뒷면이 잘 안 보이지만 저희가 만든 이런 무반사 렌즈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선명히 보이는 이런 효과를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색상을 유도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스테인글라스라고 해서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유리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뭐 염료라든지 물감을 쓴 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이런 나노 단위의 그런 금속 소재를 이용을 하면 이런 색상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들을 다 유도를 해서 이런 표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유리뿐만 아니라 이런 필름에도 저희가 코팅을 해서 보시면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칼라를 만들면서 물을 싫어하는 자기세정 효과를 가지는 이런 표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적용하냐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태양전지, 요새 이제 많이들 이제 집에 옥상이나 이런 데다 설치들을 하시는데 너무 색깔이 균일하게 이런 일반 유리 모듈 저 색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우리 주변에서 예쁘면서도 기능을 가지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표면을 만들고자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세정은 왜 쓰이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효율이 크게는 4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이런 표면을 만들었고요. 제가 만든 표면에 이건 정말 미세먼지입니다. PM10이라고 10마이크로 크기를 가지는 그런 미세먼지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저희 위에다가 코팅을 했더니 저희 표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 세정이 잘 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황사든 미세먼지든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겠지만 여름철에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다시 깨끗해지는 그런 표면을 만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내용인데 노벨상입니다. 아마 네. 이 부분 저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노벨상이라는 것을.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한 노벨상의 뒷면을 보면 두 명의 여신이 있습니다. 한 명은 자연의 여신이고 한 명은 과학의 여신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과학의 여신은 자연의 여신을 베일을 이제 들춰보면서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과학의 발전을 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아까 자연모사 기술, 자연에 대한 관찰과 이해로부터 사람에게 유용한 그런 적용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자연모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자가 꾸민 그런 꿈나무 과학자분들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대한 그런 관찰부터 시작을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과학자의 시작하는 그런 길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